자, 이제 우리 이번에 국가직 국어시험 토목지계 응용역학 개론 과목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2024년하고 유사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전 연도보다 조금 난이도가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이고 매우 고난도 지엽적인 문제들은 이제 많이 좀 줄었고, 그 대신 이번 해의 특징은 이제 전년도보다 매우 쉬운 문제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이면서 기초가 좀 빈약한 사람들은 꽈락을 많이 아마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매우 고난이도 문제는 이제 고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한두 문제 정도, 이제 중고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중난이도 문제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한 7, 80점은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좀 아주 낮은 성적으로 이제 할 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쉽게 우리가 간단한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적었고, 또 특징이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선진화된다고 해야 되나, 과거에 일본식으로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단순하게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개념이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력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약간 서구가 미국식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갖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젊은 교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 선정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그걸 끼워 넣어갖고, 또는 편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끼워 넣어가지고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알고 개념으로부터 유추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원리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인 추이는 예년하고 큰 추이는 없는데 좀 비슷한데, 올해 이제 축력부재의 이제 축변형이라든지 양당 고정된 축부재의 응력이라든지 또는 온도 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매년 두 문제 이상씩 나왔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축력부재가 포성비 구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문제였고, 재료학 쪽에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트러스 하나, 기둥 하나 매번 나오는 거고, 처짐각이 각각 하나씩 2개 나왔고, 그 다음 재료학에서 한 5 문제 나오는데 그대로 나왔고, 응력, 전달응력, 휴응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소 변형률 구하는 문제 나왔고, 단면의 성질 구하는 문제가 이제 2개 나오는데, 특별히 이번에 소성 단면 개수를 구하는 게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정정 구조물은 이제 보호 해석에서 모멘트나 이 반력 같은 거 구하는 거 6 문제 나왔고, 힘과 모멘트에서 이번에 이제 마찰력인데 마찰력의 성질을 조금 물어보는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큰 추이는 작년하고 비슷했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그 과거보다는 조금 고난도 아주 지엽적이고 매우 어려운 문제는 좀 줄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면 이제 원리나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이제 한 80점, 90점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엽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부정적 해석이 이제 모멘트 분배법을 쓰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바로 시험 직전에 모멘트 분배법 특강으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걸 들었으면 아마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이 처진각법으로도 풀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제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모멘트 분배법으로 해야 풀 수 있는 건데, 모멘트 분배법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절차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그간 이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조금 그런 유형들도 몇 개 나왔는데, 그건 이제 전부 개념이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7, 80점까지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마찰력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였는데,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얘기했듯이 어떤 수직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이 바닥 면의 거칠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프릭션 마찰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이 마찰력의 정의는 이 면의 거칠기에 따른 마찰 계수 μ에다가 이 수직력, 반드시 이 면의 수직한 힘 N, 이걸 곱한 게 이게 마찰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마찰력은 접촉면의 크기에 상관없다. 이거는 이제 맞죠. 크기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마찰 계수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수직 하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고. 두 번째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이게 틀린 말인데,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지 상태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계속 마찰력이 이제 정지 상태에 힘을 가면 마찰력이, 힘이 없을 때는 마찰력이 이제 이 힘에 대해서 생기는 거니까 마찰력이 이제 없다가 힘이 점점 가해지면 마찰력이 이제 점점 커지다가 뮤까지 도달하고 이 수중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쭉 떨어지거든요. 극격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지해 있을 때 어떤 물체를 미는 그 힘이 운동하고 있을 때 그 미는 힘보다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 작다가 아니고.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마찰력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맞고, 이건 이제 마찰각도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최대 마찰각이 최대값이 나오는데, 마찰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때 이루는 각.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면에 이제 이렇게 수직한 힘이 작용할 때 이 면의 거칠기에 따라 갖고 어떤 각 세타가 있으면 이 세타로 인해서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각이, 그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했을 때의 마찰각이니까 그건 이제 뭐냐면 당연히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가장 클수록 마찰각도 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면의 수직한 힘하고 거칠기가 이게 더 커지면 이 각을 많이 크게 해야지 이게 이제 많이 컸을 때 이게 기울어져 내려온 마찰력을 이기고 기울어져 내려오니까 정지 마찰력이 최대일 때 당연히 마찰각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찰각이 정지 마찰력이 작다는 거는 마찰 계수가 작거나 힘이 작은 경우에는 각이 작아도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죠? 그와 같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이제 단면 상승 모멘트가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 상승 모멘트인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XY축에 대한, XY축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니까 X축, Y축에 대한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가 XY축이 되는데 요 XY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저 단면 상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의가 원래 단면 상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dA 곱하기 XY, 그러니까 X축, Y축 양쪽을 곱해가지고 단면적 미소 면적을 곱해가지고 전체 단면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게 이제 X, Y, dA, 이게 이제 단면 상승 모멘트 I, XY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게 X하고 Y라는 게 미소 면적에서부터 도심까지 거리니까 이걸 이제 풀면 결국은 단면적 A에다가 X, Y, 이게 도심까지 거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 인테그랄 dA가 A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심축일 때는 도심까지 거리가 0이라서 도심축에 대한 IXY는 0이 되고, 도심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때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에다가 A, X바 Y바 이걸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지, IXY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IXY가 0이니까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요걸 구하라는 겁니다. A 곱하기 X바 Y바. 그러니까 단면적은 이 단면의 단면적은 이거 B 곱하기 H잖아요, 그죠? 그리고 X바 Y바가 도심까지 거리니까 요게 XY 점이 요 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도심은 어디냐면 도심은 이 직사각형에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그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심까지 거리가 X축에서부터는 전체가 100인데 100이니까 여기 50일 거 아니야, 밑변에서 50이니까 이게 30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X축까지 거리 여기는 이건 20이 되겠지, 그치? 20. 그러니까 X바는 20이 되고
Y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이니까 50의 절반은 25지. 그지? 25에다가 20을 더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거리는 45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면 상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요점에 small xy, 그러니까 I small xy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A가 BH가 되고 곱하기 여기서까지 거리가 20mm, 여기서까지 거리가 45mm,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H는 B가 50이고 H가 100이니까 요거는 이제 5만이 되고, 그럼 요거 이제 25만 곱하기 20 하면 이거는 이제 100만이 되네, 그지? 5에 10이니까 10에다가 4 붙이니까 100만이 되네, 10의 6승이 되네, 그지? 거기다가 45를 곱하니까 답은 4.5 곱하기 10의 7승 하면 되겠네, 그지? 안 돼, 10의 B가 50, 100이니까 5만이 아니고 5천이 되고, 이렇게 되면 10만이 되고, 이렇게 하면 45에 곱하기 10만이니까 450만이니까 결국은 4.5 곱하기 저기 나와 있던 10의 6승이 되는 거죠. 10의 6승. 4.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대해서 이제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점이니까 X에 대한 거리는 이게 X의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지. Y축에서부터 거리는 이게 음의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으니까 전체 결과는 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IXY 전체는 마이너스 4.5에다가 10의 6승을 곱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부호를 고려해야 되겠죠. 저게 이제 어쨌든 원점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XY 좌표계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우측이고 Y축의 양의 방향 상향이니까 이게 이제 Y축은 상향인데 X축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거리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이것은 이제 힘의 평형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 힘이 정적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뭐를 구하냐면 F의 크기하고 F와 X축과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F를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줬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힘이 3kN이니까 이 힘과 X축 방향으로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이 뭐가 돼야 되냐면 3kN이 돼야 되겠죠, 3kN. 그래야 이게 두 개의 평형이 이루지. 또 Y축의 방향은, 자, 이게 5kN이니까 3대 4대 이게 5가 되잖아요. 그죠? 이 5하고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힘의 수직 분력이 5가 되고 이게 5니까 이 힘의 수평 분력이 3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평 분력하고 이 힘의 수평 분력 두 개를 합한 게 3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게 5니까 이게 3대 4대 5니까 이 힘의 수평 분력이 이게 3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하고 이게 평형이잖아. 그러면 이 힘의 수평 분력은 0이 돼야 되지. F 코사인 세타는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F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각이 9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거 일부러 헷갈리기 위해서 F를 각을 이렇게 뒀는데 이게 90도가 돼야지 요 X방향의 힘 평형이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90도가 되면 이 힘의 5에 3, 4, 5니까 이 힘의 수직한 분력은 3대 4가 되니까 이게 4가 되네. 4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5니까. 이것도 5가 아니고 이게 4입니다. 4. 3대 4대 5니까 이 크기는 4가 되고 각은 90도가 되겠네. 그런 답이 크기는 4고 각이 90도인 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라멘에서 시점의 휨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 집중 하중 P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여기가 롤라가 아니면 이게 삼행지 라멘 같은 그런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죠. 여기 힌지하고 유사한 같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MC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A점이나 이런 데서 모멘트를 취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VE가 있고 P하고 관계를 찾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P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다음 이제 시그마 Y는 0을 해 가지고 또 이 힘을 VA하고 VE로 나눠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기서는 일단 이 조건을 가지고 시점의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점에서 모멘트를 시점의 모멘트의 우측의 모멘트를 취하면 P하고 VE의 관계가 나오거든. 그 P하고 VE의 관계를 우리가 알면 VE를 구하면 그게 P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MC가 0이니까 MC의 특별히 우측이 0이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한번 식을 구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P 곱하기 요 거리가 2m잖아요. 그죠? P 곱하기 2m V는 MC점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E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역시 2m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0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P하고 VE가 같다는 걸 우리가 하나 찾아냈네. 그러므로 P하고 P는 VE하고 똑같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P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찾아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A점에서 이제 우리가 모멘트를 취하면 이게 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시그마 MA는 0으로 해가지고 식을 하나 더 세우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이 16kN의 등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치환을 하고 이 거리의 중간에서 집중하중으로 치환하면 4m니까 이게 2m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은 시그마 M A는 0을 가지고 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저희 P, VE 요 크기인데 요건 얼마가 되냐면 16kN이 4m니까 4, 6에 24니까 64가 되는 거죠. 그죠? 64kN의 힘이 2m 거리에 작용하니까 요거 이제 시계 방향 플러스 요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MA는 64 곱하기 A점에서의 거리는 2m가 되고 이거 두 개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P 곱하기 여기서 이까지 거리는 6에서 2를 빼니까 4m가 되네. 4m가 되고 이거 V 역시 P니까 P를 쓰면 되겠지. 그치? P. 왜냐하면 V하고 P가 같으니까. P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 플러스 2니까 6m가 되네. 그죠? 6m. 는 0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는 거지. P 곱하기 4에다가 P 곱하기 6 하면 4P, 6P가 되니까 4P, 6P 둘을 더하면 10P가 되잖아요. 그죠? 10P. 10P가 되지. 맞지? 10P가 되고 그럼 이제 10P는 64를 2배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6이 12에다가 4이 8이니까 12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식에서 그러므로 10P가 128이니까 넘어가면 P는 128 나누기 10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12.8 이렇게 되는 거죠. 12.8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 평형을 가지고 모멘트 평형을 세워서 식을 구하는 원리를 알면 이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뭐 이렇게 라멘이 나왔을 때 힘 발력 이런 거를 외워서 우리가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포성비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포성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강봉이 주어졌고 길이하고 이쪽 방향에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나왔고 또 지름이 나왔고 지름 방향에 줄어든 길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 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포성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성비 누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한 가력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1이라고 그걸 보통 입실론 1분의 가력의 수직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2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니까 원래의 길이가 1m하고 늘어난 길이가 1005mm니까 1m가 1000이니까 이거는 이제 1000분의 늘어난 길이가 5mm가 되죠. 5mm 이렇게 되고 위에 축의 수직한 방향의 변형률은 지름이 50mm였지, 그지? 근데 원래 지름이 50mm였는데 여기 줄어든 게 49.9니까 이게 0.1mm지. 50인데 0.1mm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거 계산하면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5, 250분의 이건 이렇게 곱하면 100 이렇게 되지, 그지? 이게 4분의 250분의 100이니까 0.4가 0 하나 더 요걸 하나 날리고 0을 붙이고 그럼 요걸 4가 되잖아요. 0.4가 되겠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포화송비의 개념만 알면 우리가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마 풀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 5번. 자, 이게 이제 소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소성 중립축에 대한 소성 모멘트는 당연히 소성 중립축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소성 모멘트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모멘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탄성 모멘트라고 했지 항복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FY에다가 여기 이제 탄성 단면 계수 S가 되는 거거든. S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MP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항복 응력에다가 소성 단면 계수 Z를 이제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형의 단면에서 소성 단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직사각형 단면이 있을 때는 소성 단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면이 어떤 이런 단면이 있으면 이런 단면이 이제 이게 휨에 대한 응력이니까 이런 인장과 압축이 작용할 때 철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단면 자체의 성능으로 보면 인장하고 압축하고 단면이 똑같은 요 점이 소성 중립축이 되고 그러면 요때 상부에 있던 인장에 대한 압축에 대한 힘하고 하부에 있는 인장에 대한 힘인데 이게 단면이지, 이게 단면적. 요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요 거리에 대해서 요 모멘트를 치는 게 이게 바로 소성 모멘트가 되는 거거든. 소성 계수가 되는 거거든. 소성 모멘트를 하기 위한 소성 단면 계수가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소성 중립축을 찾고 이 단면의 중심하고 단면적을 찾아갖고 이 힘을 구하고 이 단면의 중심하고 이 단면적을 찾아갖고 힘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성 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성 중립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단면적이 같은 상하 단면적이 같은 축이니까 여기 보면 이 폭이 B고 이게 OB고 여기도 이제 이 폭이 B고 이제 이게 OB니까 이거 두 개 단면적이 같은 점은 이 점이잖아요. 그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위의 단면의 중심에 대한 단면적 곱하기 중심에 대한 요 소성 중립축으로부터 거리를 곱하고 또 밑에 단면의 요 중심에 대한 단면적으로부터 소성 중립축까지 거리 이걸 곱하면 이게 이제 소성 계수가 되는 겁니다. 소성 계수. 그래서 소성 계수에다가 응력, 항복 응력을 곱해주면 돼. 항복 응력을 이게는 이제 시그마 Y로 표시해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성 단면 계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단면적 곱하기 이 단면의 중심까지 거리 여기에다가 이 단면적 곱하기 이 단면의 중심까지 거리 이걸 곱해갖고 두 개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 단면은 요 단면에 대한 단면적하고 요 거리지, 그지? 근데 단면적은 두 개가 다 똑같잖아. OB 곱하기 B니까 단면적은 OB 곱하기 B니까 OB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그죠? 2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소성 중립축으로부터 밑에 있는 단면은 역시 이것도
OB 곱하기 B니까 OB의 제곱이 되고, 이것도 OB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OB의 절반이니까 2분의 OB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면 요거 이제 OB의 제곱에다가 2분의 B를 곱하니까 3승이 되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하면 OB의 제곱에다가 를 곱하면 여기 25B의 3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5 플러스 25니까 30이 되는 거죠. 30B의 3승 나누기 2니까 결국은 15B의 3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15B의 3승이 이게 이제 소승 단면계수 Z가 됩니다. 그래서 소승 단면계수 Z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Z에다가 여기다가 소승 요거 F 시그마 응력 시그마 Y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15B 3승 곱하기 시그마 Y가 되는 게 3분이 답이 되겠네, 그죠? 3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 단면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통상 나왔던 도심까지의 거리라든지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이런 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요번에 이제 단면 상승 모멘트 구하는 문제에다가 또 이 소승 단면 계수를 활용하는 문제, 이게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부정정 구조물에서 정성적인 충격도 이제 값은 나타내지 말고 이제 형상만 바라는 그 정성적인 충격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력은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지만 라멘에서 전단력이 끝부분에 있는 힘은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바뀔 때 여기에 있던 전단력, 요 반력은 이 구간에는 축하중이 되고 반대로 수평 힘은 이 구간에는 충력이 된다. 그랬을 때 충력은 압축력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반력하고 크기는 같고 여기 반력하고 크기는 같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충력이 작용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이런 전단력으로 해서 이 충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충력 섬 N1하고 여기 충력 V A하고 두 개 크기는 같기 때문에 압축력이 되고 이런 이제 축방향력이 되니까 충력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중간에 여기서 이제 축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추가로 가해지는 힘이 없고 이 방향 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상수로 나와야 됩니다. 상수.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힘의 이 길이 8이 16이잖아요. 그죠? 160이니까 절반 여기 80이 이리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80이 VA가 되니까 이 80 VA 사이에 여기에 이런 압축력이 되고 반대로 이쪽은 이 방향으로는 이 힘하고 이것의 분력하고 이게 압축력이 되고 마이너스 이런 축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된 그래프는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보면 4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4번 하나. 조금 이제 충력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라면 해석할 때 충력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인 로젯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하고 같은 유형의 스트레인 로젯 문제를 한번 연습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45도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입실론 Y는 이제 X 방향, Y 방향에 있는 입실론 A, 입실론 B로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요때 이제 입실론 A, 입실론 C지. 이게 A고 C니까 C로 알 수 있고, 요 지금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 B가 있을 때, 입실론 B가 나오면, 입실론 B로부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전단 변형률을 알아야 되죠. 그죠? 전단 변형률 우리가 이때 감마 XY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전변호사 EB 맞으며 온다고 고생했네. 앞불사 이렇게 썼잖아요. 앞불사.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EB 맞으며 마이너스 앞불사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배의 이 입실론 B입니다. 두 배의 입실론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요것만 구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 다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10의 마이너스 7승은 묶어내고 2배 곱하기 입실론 B 이거 4잖아요. 그죠? 입실론 B 요거 마이너스 입실론 A 2
플러스 입실론 C 6. 요 결과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2, 4, 8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8이니까, 8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전단 변형률이 0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입실론 X와 입실론 Y, 우리가 이제 주억력에서 나타나듯이 이거 각각 두 개가 주 변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단 변형률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축 변형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이제 둘 중에 우리가 모아의 응력원 변율원을 그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값이 되어갖고 여기에 이 값이 입실론 A가 되고 이 값이 입실론 B가 되어갖고 큰 값이 최대 주변연율이 되고 작은 값이 최소 주변연율이 됩니다. 둘 중에 큰 값이 지금 보면 2 곱하기 A하고 C만 봐야 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이게 이제 큰 값이니까 이게 최대 주변연율이 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이제 최소 주변연율이 되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게 이제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C, Y지, 그죠? 이게 주변연율이고 이게 주축이 되는 거지. 이게 그다음 이제 최소 이 XY 축이 자체가 이제 주축이 되고 입실론 Y가 최대 주변연율, 입실론 X가 최소 주변연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는 자, 이거 이제 단면에서 여러 가지 하중이 저렇게 작용했을 때에 휘멍력하고 전단응력의 크기를 물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제가 문제를 저도 얼핏 봐갖고 지금 풀어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비슷한 예전 했죠, 그죠? 비슷한 예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점이 어디냐면 단면의 경간에도 중심이고 단면에서도 지금 보면 위에 100, 아래 100이 있으니까 이게 중립축이죠, 그죠? 중립축이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립축은 휘멍력은 어떻게 되냐면 인장압축이 이제 이렇게 받으니까 상부, 하부 단면에서 제일 최대가 되고 중립축에서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형되는데 여기는 압축이 되고 여기는 인장이 최대되고 중립축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멍력은 0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가 있는데 자, 전단능력을 한번 보면 여기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전체 경간에 이와 같이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보에서 알다시피 단순보에서 이럴 때 휘멍력이 어떻게 되냐면 휘모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등분포 하중으로 인한 휘모멘트는 여기 이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제 중앙점에 0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전단응력도가 되고 또 요 전단응력을 가지고 휘멍력을 그리면 휘멍력이 요렇게 이제 휘멍력은 전단응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이제 전단력이 여기 중심에 여기 0이 되잖아요. 이게 전단응력도 이게 shear force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전단응력을 휘멍력을 찾았으니까 전단응력을 보면 여기 전단력이 시점이니까 이렇게 등분포 하중일 때는 지금 이 집중 하중만 놓고 등분포 하중만 봤을 때 중앙에서 전단응력 다시 말하면 VC가 이게 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전단응력 등분포 하중만 봤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전단응력 등분포 하중만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이 집중 하중 두 개의 P를 보면 저 집중 하중 P는 내가 지난번에 순수 휨 상태라고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그 우리가 그 FR 실험할 때 한열 인자 농도 실험할 때 그때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333이든지 343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단순보가 있고 등분포 하중은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중첩으로 생각하면 집중 하중 두 개를 보면 여기 3m, 여기 3m, 가운데 4m고 여기 힘 크기가 P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 집중 하중으로 인한
반력은 여기 P가 되고 여기 P가 돼가지고 이것의 전단력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서 P만큼 올라가서 이 구간에 여기서 P만큼 내려오고 또 여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와서 여기서 P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P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전단력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단력이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는 전단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단이 0인 구간. 그래서 요걸 이제 순수 힘, 퓨어 밴딩 상태라고 하거든요. 요 순수 힘, 요 구간은 순수 힘 상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힘만 이 거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단력이 부재력 전단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되니까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의 전단 능력인데 특히 이제 시점이니까 전단 능력은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전단 능력은 단면에 가운데서 이렇게 맥시멈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맥시멈 되잖아요. 그죠? V 맥시멈이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전단 능력이 타우가 어떻게 되냐면 맥시멈이 됐지. 이거는 이제 2분의 3이지 1.5 A분의 V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A분의 전단력 A분의 P 2분의 3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V가 0이잖아요. 전단력이 0이니까 전단능력도 여기는 0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전단능력이 0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둘 다 0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답은 한번 봅시다. 특별하게 문제를 이렇게 퓨어 밴딩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힘만 작용하도록 해서 전단능력도 0인 그런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0인 휘 능력도 0이고 전단능력도 0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이번에는 길이가 1인 단순모에서 집중하중 P하고 등분하중이 작용하고 모멘트가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할 단순모입니다. 이랬을 때 모멘트 하중은 이런 조건으로 주어졌고 집중하중은 이런 조건으로 주었을 때 A에서 처진각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런 집중하중 P가 작용하면 A에서 이렇게 처진각이 생기겠지. 그지? 여기 세타 A가 생기겠지. 그지? 세타 A, P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처짐이 생기겠지. 그지? 요거는 세타 A, 오메가가 생기지. 그지?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거 세 가지 기억해라고 했을 때 이 모멘트 하중으로 작용할 때 여기에서는 3분의 3EI분의 ml이 되고 이것의 절반이 이쪽으로 이제 전달되니까 이쪽은 요때 이걸로 인한 이 세타 이건 세타 C고 세타 A는 이거의 절반이죠. 그죠? 여기는 6EI분의 m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위로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지. 그지? 힘이 생기겠지. 그래서 요 세타 A는 이겁니다. 이거 세타 A M으로 인한 거. BA에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생긴 최종 처진각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중에 의한 거, 등분포 하중에 의한 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휘 모멘트로 인한 이거를 빼면 되겠지. 빼면 되는데 이제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겠잖아요. 그죠? 단순보에서 이렇게 되지. 16 EI분의 PL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분포 하중에는 16, 48, 24, 3, 8, 4분의 5 이렇게 되지. 24 EI분의 오메가 L 3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세타 A의 집중하중 P로 인한 거고 이거는 세타 A의 등분파중 오메가로 인한 거고 이건 여러분 기억해라고 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로 인한 것은 이미 요거 있죠. 6A분의 Ml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저걸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면 조금은 문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한데 산수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더하는데 여기 주어진 게 M은 2분의 PL이라는 거 여기 주어졌고 오메가는 역시 오메가도 L분의 AP라고 했네. 오메가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L분의 AP를 대입하면 이거하고 계산이 편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L분의 AP를 더해보면 24 EI분의 오메가가 L분의 AP니까 L분의 EP 곱하기 L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요거 L
약분되고 제곱이 되고 2P가 그대로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12가 되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EI분의 PL 제곱이 되네, 그죠? 요거는 16EI분의 PL 제곱이고 이거 두 개를 다는 거지. 아, 24 그냥 약분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이걸 통분하려고 하면, 더 하려고 하면 통분을 해야 되니까 약분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24 EI분의 여기다가 EPL로 두고, 이거와 이것의 공배수를 하면 3, 6, 18. 48이 되겠네, 그제? 3, 6, 18. 3배 하면. 그래서 48로 만들면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여기다가 분모분자에 2를 곱해주고, 이게는 분모분자에 3을 곱해줘갖고 48로 만들 수 있겠네, 그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48 2i분의 여기 3을 곱하면 3pl 제곱에다가 여기 1 곱하면 4pl 제곱이 되니까 3 플러스 4 하면 3 맞지? 7pl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오메가하고 p를 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모멘트로 인한 거는 6EI분의 ml인데 이걸 빼야 되겠지. 여기 빼기 모멘트로 인한 거는 6EI분의 ml 이렇게 되는데 m이 뭐냐 하면 모멘트가 2분의 p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2분의 pl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걸 정리하면 요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걸 정리하면 요것은 12EI분의 pl 제곱 이렇게 되지. pl 제곱. 역시 이걸로 같이 만들어져서 빼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주면 48 2i분의 4pl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48 2i분의 4pl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8에서 7에다가 48에서 4를 빼니까 48 2i분의 3pl 제곱 이렇게 되네. 그죠? 여기 답이 됩니다. 48분의 3. 그러니까 48분의 3이니까 약분을 하면 이거 16분의 1이 되네. 그죠? 16분의 1pl, 16EI분의 1pl 제곱이니까 1번이 되네. 1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6, 24, 그 다음 이제 6EI분의 ml, 요거 세 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지. 그지? 단순보. 캔틸레버에서 1, 2, 2, 3, 6, 8하고 단순보에서 16, 48, 24, 34분의 5, 38, 4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ml, 6분의 ml. 이거 기억하니까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트러스 문제인데, 역시 이 트러스도, 부재력인데 어디냐면 EF의 부재력이잖아요. 그죠? EF 부재가 어디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볼 거 없이 이렇게 잘라야지. 그지? 이렇게 잘라갖고 이런 좌측에서 이거 자르면 부재력을 우리가 세 개를 가정해야 되는데 그 부재력이 이거 세 개를 가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이거 0이 돼버리니까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력을 구하는데 여기 경사가 졌던 관계없이 어쨌든 이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우리가 반력 이 VB네. 이제 V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VB를 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자른 단면에서 절단법으로 취하면 우리가 바로 한 큐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시그마 M D는 0을 가지고 VB 반력을 구합니다. D점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려면 VB가 시계 방향으로 있고 2kN, 4kN, 4kN은 반시계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면 VB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12 플러스 12, 24네. 그죠? 24m. 그 다음 마이너스 제일 끝에 있는 2kN 곱하기 12니까 36m. 또 마이너스 4kN 곱하기 12니까 24m. 마이너스 4kN 곱하기 12m.
이게 이제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다음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는 48, 이거는 48, 96, 이거는 6, 22, 72. 이걸 이제 다 더하면, 자, 96에다가 48 더하면 154고, 여기에다가 72를 더하면 226이 되나? 226이 되네, 그죠? 그래서 226이 되니까, 그러므로 VB는 226을 24로 나눠주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그러니까 226을 24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24로 하면, 이거 내가 잠깐 결과가 얼마나 왔는지 내가 계산해 놨는 걸 한번 볼게요. 226이 아니고 216이었네. 아까 요거 216이었네. 216을 24로 나누면 이게 9가 됩니다. 결과가 9. 맞지? 그렇지. VB가 이제 9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요 잘라진 절단을 해갖고 잘라진 좌측 부분에 이 부재력으로 인해서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가 힘 평형 조건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저기에서 VB가 9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VB가 9니까 나머지 이제 그 다음 단면은 그 다음은 잘라진 절단법으로 요 좌측 단면에서 이 점에서 모멘트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MC는 0으로 하고 우리가 구하는 힘이 이거니까 이걸 F로 두고 이거 두 개는 만나는 점이니까 0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C점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면 VB가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세 개가 있네. 그죠? 잘라진 좌측만 보니까 우측에 있는 거 이거는 다 배제입니다.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거는 배제고 이거는 위치만 우리 좌표점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식을 세우면 시점에서 일단 시계 방향의 힘은 VB니까 9 곱하기 거리는 12m. 반시계 방향의 힘이 마이너스 2 곱하기 12m가 있고 이게 또 4 있죠. 4 마이너스 4 곱하기 12m가 있고 그 다음 요 힘 F는 9m네. 여기다가 F는 플러스네. 플러스 F 곱하기 9m. 이거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되지. 그지? 요거는 24 요거는 48. 그래서 마이너스는 24에서 48 다니까 72가 되고 요거는 298 이건 108이 되네. 그죠? 108이 되니까 108에서 72를 빼니까 이거는 36이 되네. 그죠? 36 그러니까 F 곱하기 9 플러스 36이 0이니까 F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에다가 나누기 9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4고 3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저것이 압축력이다 이 말이겠지. 그지? 뭐야? (9) 곱하기 10이고 12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12가 아니구나. 2 곱하기 여기서까지 24가 되네. 계산 잘못했습니다. 2 곱하기 12가 아니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24네. 24. 그렇지, 그지? 그 다음 4 곱하기 12가 되고 F 곱하기 9. 그게 24가 되니까 이거는 24니까 48이 되고 48이 되니까 96이 되네. 96.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96이 되네. 96이 되니까 108에서 96을 빼니까 12가 되네. 12. 그래서 여기 잘못됐다. 그럼 12가 남았으니까 이게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나누기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은 9, 3, 4, 12.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게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 압축. 답은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이 되겠네, 3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수를 여러분들 할 때, 저처럼 하나 거리 잘못하면 틀린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산수를 주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자, 이거는 이제 이 P이고, B 지점의 상향 수직 발력이 3P일 때, 그럼 이제 이 B 점에다가 수직 발력을 3P일 때라고 하면 여기 3P를 쓰면 되겠지, 그지? P일 때. 그랬을 때 A분의 B를 물었잖아. 그럼 여기서 A 점에 모멘트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MA가 0이니까 시그마 MA를 그대로 취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 A하고 B의 거리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래서 보면 A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면 P가 시계 방향, 3P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건 이제 P 곱하기 거리가 A 플러스 B가 되고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3P 곱하기 거리가 A 되잖아요. 그죠?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다시 좀 더 풀면 이거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3PA가 0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PP 같은 거 다 약분을 PP 양변에다가 P를 나눠주면 P 날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A가 0이니까 이렇게 되면 2A가 남잖아요. 그죠? B는 2A가 되네. 근데 뭐를 물었냐면 A분의 B니까 A분의 B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A 나눠주면 A분의 B는 2가 되네. 2. A분의 B는 2.0.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식만 모멘트 평형식만 세우면 값은 자동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3번. 역시 이제 이것도 여러분 연습에서 많이 숱하게 우리가 풀어본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전단력도가 이랬을 때 이때 하중의 크기 묻는 게 있었고 모멘트를 찾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 있으면 모멘트가 최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전단력도가 이렇게 됐을 때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A점의 발력이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사로 내려오는 이제 1차 직선의 파트가 이게 이제 등분파중인데 등분파중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등분파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게 10m인데 10m 왔을 때 이게 이제 기울기니까 여기서 내려온 요 크기는 얼마냐면 2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오면서 전체 크기는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m 왔을 때 30kN이 내려왔으니까 이건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10분의 30kN per m 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3이 되는 거죠. 3.0. 뭐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 정도 묻는 문제인데 이런 건 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찾아보면 된다. 그죠? 개념. 그래서 개념은 이거 뭐냐면 자, 이게 여기서 뭘 찾았냐면 공률 반경을 로라고 했는데 로 ABC라고 했을 때 각각 이게 뭐냐면 A점, 고정단 A점이 있고 자유단 B점이 있고 중간에 C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A점에서의 공률 반경, B점에서의 공률 반경, C점에서의 공률 반경가 로 A, 로 B, 로 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각각 로들의 B를 구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휭강성 EI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률 반경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잖아요. 이제 카파 공률 카파라고 하는 것은 공률 반지름분의 1이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EI분의 M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멘트. 요거는 휭강성이고 휭모멘트. 이런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공률을 물은 거니까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률 로는 M분의 EI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EI는 일정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여기서는 뭐냐면 각 위치에서의 모멘트 M을 구하게 되면 M의 B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아라는 거지. 로의 B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모멘트에 비례하고 공률은
힘 강성에 반비례 한다. 요 모멘트를 찾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캔틸레바에서 등분포 하중 오메가가 작용할 때 당연히 B에서는 여기서는 모멘트는 0이라는 건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전체 길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전체는 L이네, 그죠? 전체 길이 L이니까 오메가 L 곱하기 2분의 L이니까 A점에서의 모멘트 MA는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있는 거지. 그러면 MC가 얼마냐, MC. C점에서의 모멘트는 이렇게 되겠지. 요 구간, 여기서 B에서 C, B 구간의 길이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이 크기가 얼마냐, 이게 크기가 2분의 오메가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이건 4분의 L이 되겠지. 그치? 4분의 L. 이걸 곱한 게 모멘트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모멘트에다가 거리 곱하면 MC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오메가 L 곱하기 4분의 L이니까 2, 4, 8분의 오메가 L 제곱 되네. 그죠? 8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A, MC, MB를 아니까 저것의 로의 B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를 했냐면 로 A분의 로 C. 자, 로 A분의 로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I는 일정하니까 EI를 빼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MA분의 1 플러스 M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차피 EI는 약분되니까.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반대로 되는 거지. MC분의 MA가 된다는 말이지. 근데 MC분의 MA도 그대로 놔두면 왜냐면 저기 이미 저거 자체가 저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MC를 밑에 쓰면 MC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고 MA는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니까 역시 오메가 L 제곱, 오메가 L 제곱 같은 것 빼버리면 이거는 이제 다시 또 2분의 8이 되는 거죠. 이거는 2분의 8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 A분의 로 C는 2분의 8이니까 4가 되네, 4. 그러니까 로 A분의 로 C가 요게 4잖아요. 그죠? 로 A분의 로 C가 4니까 1번 아니면 2번 답인데, 자, 그러면 로 B분의 로 C는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MB가 0이잖아. 이게 0이면, 분모가 0이면 이 값이 다 0이 돼버리니까, 이거 값이 0이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로 B분의 로 C는 0인 거. 이게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0인 거. 요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카파, EI분의 M이라는 거 이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차분히 처음에 이제 조금 보고는 새로운 걸 묻는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따지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5번 조금만 빠르게 나갈게요. 시간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연속보 하향 등분포 활화중이 작용할 때 이점에 정모멘트가 가장 큰, 여기 이제 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하중이 이제 쭉 가해지면 기본적으로는 하중이 여기 이제 0이니까 정모멘트가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 부모멘트 생기고 하중이 따라갖고 이제 하중의 크기에 따라갖고 달라지는데 이런 유형의 이제 물론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부모멘트입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는 소위 이제 우리가 그 기준에 나와 있는 이거 패턴드 로드의 영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 같은 걸 구할 때 하중이 어디에 제하됐을 때에 여기에 생기는 모멘트가 가장 크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모멘트를 취할 때는 부모멘트는 여기 이렇게 하중이 있으면 일단 부모멘트가 이렇게 되니까 제법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하중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이쪽에 이렇게 하중이 있게 되면 이 하중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걸 들어주거든.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모멘트가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역시 이걸 누르면 이걸 들어주고 그 다음 이건 같이 늘어가는 거니까 여기 하중이 있으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유형으로 우리가 패턴드 로드를 영향을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중에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하중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그냥 쉽게 짐작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뭐 수치적으로 계산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금 A점에 E점에 정모멘트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정모멘트 하부점에 모멘트가 가장 큰 거를 물었으니까 이것은 이 중에서 보면 당연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모멘트 생기니까 이거는 영향이 적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영향이 크냐면 내가 앞에서도 그림을 그렸듯이 B가 비워져 있을 때 여기에 정모멘트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여기 비워져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거든. B가 채워져 있으면 이게 작고 여기도 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개가 돼 있으면 여기 작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점이 아까 여기였으니까 이 점의 정모멘트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비워져 있으니 패턴 드로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런 것들도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자, 아치 문제. 아치 문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특이하게 라멘도 하나 나오고 아치도 하나 나오는데 정정 구조물에서 아치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특히 이제 3인지 라면이니까 여러분들은 3인지 라면의 특징이 이제 여기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거 있죠. 그걸 하나 기억을 하면 결국은 3인지 라면인데 이게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한 반력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VA, VB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평한 반력이 있는데 HA 여기 이제 HB가 이 방향으로 있는데 HA, HB는 이제 사실은 등분포 하중일 때는 다른 하중이 없고 대칭이고 등분포 하중 때는 두 개가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고. 그러니까 지금 방향처럼 나타나는데 이걸 파리치분에 제곱을 이렇게 식으로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멘트 취하면 바로 구해지는 거니까. 그 이제 어쨌든 VA, VB는 자, 이 길이가 3, 5, 8이니까 16m네, 그제? 그러니까 20 곱하기 16이니까 토탈이 20 곱하기 16이니까 320이잖아요. 그죠? 320. 320kN이 집중하중이니까 이게 이제 중앙에 작용한다라고 보면 VA하고 VB는 수직한 힘은 절반씩이겠지. 그지? 요게 이제 그러니까 320이니까 160이 되고 VB도 160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시그마 MB는 0으로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데 뭐 계산까지 할 것도 없지. 그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HA, HB는 여기서 모멘트를 취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멘트를 취하고 시그마 MC 좌 또는 우를 가지고 취하면 하나만 구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MC는 0을 가지고 이게 이제 힌지 3인지 그 라면의 특징이니까 요 HA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VA 곱하기 시계 방향으로 VA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m 되는 거지. 8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A는 반시계 방향, 내가 HA를 이쪽으로 하는데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m네, 그죠? 그래서 HA 곱하기 5m가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등분파중 있잖아요, 그죠? 등분파중은 요 거리가 8m니까 20 곱하기 8이니까 요 160이 이 거리의 8m의 중간이니까 4m 빛의 방향이지, 그지? 근데 그건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시점에서 볼 때. 마이너스 160 곱하기 4m 한 것이 이게 0이 되잖아. 그럼 이제 VA는 160이라는 거 알았고. 이제 결국은 HA는 그 160 곱하기 4에서 여기 160 곱하기 8에서 160 곱하기 4를 뺀 게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160 곱하기 8에서 160 곱하기 4를 빼면 160 곱하기 4만 남으니까 4, 1은 4, 4, 6에 24니까 640이 남네, 그죠? 4, 1은 4, 4, 6에 24. 640. 그래서 결국은 640 마이너스 HA 곱하기 5 한 게 0이니까 그러므로 HA는 640 나누기 5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 1은 5 140 5, 20 5 20 120 5 8에 40 128이 되는 거죠. 128 8에 40 128이 됩니다. 128kN 그래서 HA가 128 나오면 이제 우리가 다 구했는 거지. 뭘 구하냐면 D점에서 휘 모멘트니까 D점에 요 MD를 구하면 되는 거죠. MD는 그대로 여기에 자유물체도를 MD는 요까지 잘라가지고 여기에 자유물체도를 그려가지고 저기에 이제 우리가 모멘트를 부재력을 가정해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정의대로 한번 그대로 구해봅시다. 자, 요렇게 요게 이제 D점이고 여기에
수직한 힘이 160이 있고 수평한 힘이 이 방향으로 128이 있고 여기에 위에 등분포 하중이, 이거 등분포 하중을 여러분 혹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 20kNm가 있고 요 거리는 3m, 요 높이도 3m이고. 그럼 여기 이제 부재력이 어떻게 있냐면 부재력은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이 축의 수직한 방향, 축의 수평한 방향으로 이게 축 방향력 n이 있고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단력 V가 있는데 MV는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고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모멘트는 이거를 이렇게 휘려고 하는 모멘트니까 이게 플러스 부재력이지. 그지? 이렇게 가정하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MD가 됩니다. 우리 요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하라고 하면 D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취하면 되겠지. 그럼 V하고 N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시그마 M, 이 MD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몰 D를 쓰는 거지. 시그마 MD는 0을 가지고 모멘트를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그마 D점에서 모멘트는 이 힘 곱하기 요 거리가 되고 또 이 힘 곱하기 요 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160 요거는 D점에서 볼 때 160은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D점이 여기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160 곱하기 거리는 3m. 또 요거 128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8 곱하기 요 또 거리가 3m 이렇게 되네. 거기에다가 이거 20은 총거리가 3이니까 20 곱하기 3이니까 6m. 60이 되고 60km 되고 거리는 떨어진 게 이게 2분의 3이지. 그지? 1.5지. 그지? 그러니까 저것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0 곱하기 거리는 1.5. 다시 말하면 2분의 3m. 이렇게 되지. 이게 있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D는 0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고 MD는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60에다가 3, 128에다가 3 빼면 하여튼 뭐 계산해 봅시다. 160 넣으면 3, 6, 18이 되니까 3, 3은 9, 108이 되네. 그죠? 3, 3은 9, 3, 6, 18, 1080. 1080이 되고 여기 128에다가 3을 하면 이거는 아니다. 1080이 아니고 480이네. 내가 3, 6, 18이고 3이는 3이니까 480이 되지. 이거는 3, 8, 24, 3, 2, 6, 3, 1은 3 이렇게 되고 이거 빼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하면 30이 되고 3, 3 되니까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네. 그러면 480에서 380을 빼면 100인데 남은 게 4가 더 있으니까 96이 되지. 96에서 90을 빼면 6이 남네. 그제? 그게 MD는 6이 되네. MD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D가 0이니까 MD는 6이 되네. 그제? 6 마이너스 MD가 0이니까 MD는 6이 얼마 안 되네. 6이 답이 3분이 되겠습니다. MD는 3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재력을 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돼요. 다만 계산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계산이 좀 많아갖고 시간은 조금은 이번에 보니까 걸릴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지만 개념이 뭐 완전 특이하거나 새로운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 자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풀었던 문제죠, 그죠? 원통력 압력 용기에 내압을 받고 있을 때 원주 방향 허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최소 두께 풀었던 문제죠, 그죠? 이거는 원주 방향 응력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또 두께를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원환 응력이라고 하지, 그지? 이렇게 원이나 환일 때 원주 방향이 이쪽으로 생기는 응력 우리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원환 응력 지난번에 어떻게 됐죠? 시그마는 T분의 이 P는 이제 압력이니까 압력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되거나 이거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게 되면 이게 2배가 되니 지름의 2분의 1이 반지름이니까 2 곱하기 T분의 P 곱하기 지름 D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 똑같은데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이걸로 하면 되겠지. T분의 PR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용 응력이라 하면 이게 시그마 A가 되겠지, 그지? 그럼 시그마 A는 허용 응력은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T는 요거 순서를 바꾸면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T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커야 되겠지. 아니다. 반대로 되니까 이거보다 커야 되겠지. 이게 최소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allowable 시그마 A지. 허용이 A분의 PR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산수가 되는 거지. 이거는 시그마 A가 즉 허용이 90메가파스칼이고 메가파스칼 단위 나왔으니까 이거를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내부 압력도 3메가파스칼이니까 3이고 안찌름이 420이니까 요것에 이게 D니까 반지름은 이것의 절반이 되겠지, 그지? 안지름을 대하니까 반지름이니까 요거는 210이 되겠지, 210, 420 절반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면 30이 되고 30분의 210이니까 3, 7에 21이니까 7이 되네, 7. 답은 최소 두께가 7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이 기둥 문제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연습했는 내용이죠, 그죠? 유효 세장비도 이번에 또 우리가 다음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마 틀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단면이 원형일 때 원형의 회전 반경 단면 2차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의가 루트 a분의 i인데 이 원형 단면의 i는 64분의 파이 d 4승이고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4승이니까 그걸 이제 약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형 단면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일 때는 2분의 r이 되고 지름일 때는 4분의 지름이 되고 또 반지름일 때는 2분의 r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4분의 d이니까 1번이 맞죠, 그죠? 회전 반지름은. 그다음 유효 세장비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r 반지름 이 단면 2차 반경 이거의 분의 KL이죠, 그죠? KL 또는 KL이니까 LU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자유일 때는 힘을 가하면 이게 좌굴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는 9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는 고정되는 90도를 유지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회전 공률을 나타내는 한 사이클은 이게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와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계수 K는 유효 길이 계수 K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이 됩니다. 2.0. 2가 되는 거지. 2가 되니까 여기서는 R이 4분의 D잖아요, 그죠? 4분의 D고 그러니까 R이 4분의 D고 K가 2.0이잖아요, 그죠? 2.0 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T분의 8L 이렇게 되겠죠, 그죠? T분의 8L이 되니까 T분의 4L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탄성작용을 하중 PCR은 이 K가 KL 제곱이니까 K가 2.0이니까 4L 제곱이 맞고 파이 제곱 2I가 나오니까 응력은 A분의 P니까 이것의 단면적 A를 이제 A는 뭐 4분의 파이 D 4승 요거로 해갖고 A분의 P 이걸 PCR을 위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은 자 갤브보인데 갤브보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직 처짐 이것은 우리가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연습을 몇 개 했죠, 그죠? 이거는 갤브보는 당연히 지금 단순보 플러스 캔틸레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순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단순보 부분에 발력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 이 발력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하중이 여기에 이제 VC죠, 그죠? C가 여기에 하중으로 작용해갖고 이건 이제 배제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력만 구하면 캔틸레바의 처짐을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런데 CB보는
두 개가 단순보인데 하중이 중앙에 대칭으로 작용하니까 이 6P가 중앙에 집중으로 있으면 VC가 6P 가운데 3P가 되고 VB지, VB. VB가 3P가 되고 VC도 역시 이게 3P가 되겠죠. 그죠? 그럼 3P가 하중으로 여기 작용하는 거지, 3P가. 그럼 하중이 3P가 작용할 때 캔틸레바의 길이가 2분의 1인 캔틸레바의 처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캔틸레바의 처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1, 2, 2, 3, 6, 8일 때 처짐각이 2고 델타 저기는 C지, 그지? 델타 C는 3, 2i분의 힘 P 곱하기 길이 L의 3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P를 3성.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지. 즉 P하고 PC하고 LC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보면 여기에서 3, 2i분의 P가 얼마냐면 여기 3P가 되죠. 3P가 되고 L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지. 그지? 이것은 2분의 L의 3성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2분의 L의 3성은 8분의 L 3성이 되니까 이 3, 3 약분 일단 해버리고 그러면 요거는 2i분의 8분의 PL 3성이 이렇게 되니까 8이 1로 내려가니까 8, 2i분의 PL 3성 이렇게 되는 거죠. 8이분의 PL 3성이 되니까 8이분의 PL 3성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거의 같은 문제를 풀어봤죠. 거의 같은 문제. 어렵지 않게. 자, 이제 이까지는 사실 여러분 술술 거의 풀어봤는데 마지막 20번 문제.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시간에 모멘트 분배법 여러분 좀 설명하고 걔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충실히 다 풀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시간이 모멘트 분배법을 적용해갖고 조금 시간이 좀 어쨌든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멘트 분배법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멘트 분배법 시작은 모든 단을 다 소위 fixed and moment라고 해갖고 고정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정단 모멘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 B가 있으면 A, B 단을 이렇게 양단을 고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오메가라는 힘이 작용할 때 이때 이런 발력 이게 이제 고정단 모멘트가 됩니다. 발력 모멘트가. 그 다음 역시 B, C 단은 역시 여기에 이게 고정이 되고 이게 고정일 때 가운데 P가 작용할 때 중앙에 P가 작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런 모멘트, 이 고정단 모멘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단 모멘트가 이것은 12분의 오메가 1 제곱이 되고 이것도 역시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플러스가 되고 똑같은 거. 이거는 8분의 PL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또 계산해야 되는 게 지금 뭐를 하냐면 시점이잖아요. 그죠? 시점에서의 모멘트, 이 시점의 모멘트 이걸 구하라는 건데 시점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B점에서 B점에 이제 A점은 여기 이제 힌지기 때문에 이 힘은 요 힘은 A점의 힌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멘트가 고정이 아니잖아. 고정이 아닌 이제 힌지기 때문에 이 고정단 모멘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1 제곱이라는 모멘트가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불균형 모멘트입니다. 이 불균형 모멘트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밸런싱 모멘트 반대 방향으로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요 모멘트가 여기에 이제 불균형 모멘트로 잡히고 그 불균형 모멘트 가운데 여기는 이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쪽에 전달하는데 이거는 불균형 모멘트가 여기 B 방향으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요 12분의 오메가 1 제곱을 다 전달하는데 전달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고정인 방향으로 갈 때 이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여기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12분의 오메가 1 제곱 가운데 여기에 P점으로 오는 모멘트는 모멘트 분배법에서 여기 저게 절반이니까 24분의 오메가 1 제곱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12분의 오메가 1 제곱이 플러스가 있었고 플러스 24분의 오메가 1 제곱이 오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한 모멘트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런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분의 오메가 1 제곱 플러스 24분의 오메가 1 제곱은 24분의 3이잖아요. 그죠? 24분의 3을 약분하면 3, 8이 24니까 여기는 요게 얼마가 되냐면 8분의 오메가 1 제곱이 되는 거지. B점에. 그 다음 또 이거는 뭐냐면 BA입니다. 이거는 MBA. 그러니까 MB에서 A로 향하는 모멘트가 얼마냐면 8분의 오메가 1 제곱이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8분의 PL이라는 모멘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분의 오메가 1 제곱하고 마이너스 8분의 PL, 이거 둘 다 P점에, 이 불균형 모멘트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한 것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밸런싱 모멘트가 여기에 생기게 되고, 이 밸런싱 모멘트 가운데, 이것의, 강성비에 따라갖고, 이거 좌측, 우측 강성비에 따라갖고 우측으로 전달해주면 그때 C로, 그 가운데 절반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합한 모멘트, 그걸 내가 계산을 했는데, 그게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을, 여기 이제 12, 8을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4가 됩니다. 24. 그러니까 요거와 요걸 합하게 되면 24가 돼갖고 24 가운데 요 강성비가, 이거는 강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L분의 4EI,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강성인데, A단은 힌지기 때문에 A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BC단으로 갈 때는 이건 그대로 1분의 4E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L이 8m고 EI는 일정하니까 8분의 4EI가 되니까, 이건 이제 2분의 1 EI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요 A로 가는 강성은 어떻게 되냐면 1분의 4EI인데 L이 6m고 요 곱하기 4분의 3이 되니까, 역시 요거 되면 6분의 3이니까, 이것도 6분의 3이니까 0.5는 2분의 1이네, 그죠? 0.5 EI가 되네. 이것도 0.5 EI, 0.5 EI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배율은 시그마 K분의 K 이렇게 됩니다. 분배율은. 그러니까 B점에 있는 모멘트를 C로 분배를 해주고 A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디스트리뷰션 팩터 A, BA는 시그마 K분의 KBA가 되고, 이번에 디스트리뷰션 팩터 BC는 역시 시그마 K분의 KBC가 되니까, 시그마 K가 0.5 EI, 0.5 EI니까 이거는 1 EI분의, 이것도 0.5 EI가 되고, 이것도 역시 1 EI분의 0.5 EI가 되니까 분배율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24 EI가 절반이 이쪽으로 오면 12가 오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원래 기본 이 집중하중으로 인한 모멘트, 여기에 8분의 PL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P하고 L을 대입하면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에다가 여기에서 분배된 모멘트, 그 중에서 이쪽에 전달이 되는 거는 이 분배된 모멘트에다가 원래 24에다가 분배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이게 12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도달되는 것은 이것에 또 2분의 1 절반이 도달되니까 6이 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결국은 다 합하면 이게 결과는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거 하는 과정은 산수니까 한번 셈해보고, 아마 요건 이제 우리가 지방직을 위한 특강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모멘트 분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진각부도 좀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 고차 부정정일 때 모멘트 분배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모멘트 분배법이나 3년 모멘트법 이런 것들 정도는 조금 이제 내가 좀 더 설명하고, 에너지법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방직 시험에 대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